지금 몰입하고 계십니까? 뭐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몰입.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고민한다고 참나를 놓쳤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서 참나를 놓친 게 아니고 고민도 몰입해서 하면은 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참나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참나만 보고 있어야 참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에 몰입하고 있으면 참나는 이미 슈퍼의식은 드러나 있다는 게 제 몰입책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슈퍼의식은 당연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참나가 늘 드러난 삶을 사시는 게 목표지 참나만 보고 있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일어나면요 고민도 몰입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 마음을 선명하게 집중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삼매에 들었냐 안 들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삼매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몰입 4단계는 생각하면서 삼매에 든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입 4단계만 돼도 제 책에 보면 신바람이 나고 희열이 나고 대상에 대한 몰입이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생각도 사실은 다 할 수 있죠. 일단 이렇게 신바람 나게 사시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참나를 놓쳤다 이런 고민은 더 하지 마시고 뭔가를 몰입하셔서 마음을 모으셔서 다시 이 내면의 이 신성을 끌어내시라는 거죠. 계속 지금도 계속 뭔가에 몰입해 보세요. 아무 몰입할 게 없으면 참나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호흡을 보고 있거나 부처님이 그 몰입거리를 설명을 참 잘해줬어요. 신수신법, 사념처 4가지 우리가 마음을 챙겨야 할 그 자리. 근데 신수신법 중에서 신에서 호흡을 따로 빼가지고 보통 5개를 칩니다. 호흡까지 하면 호흡이 이제 신에 들어가는데 호흡, 몸의 촉감 중에 일부죠. 호흡은 사실은 호흡, 몸, 느낌,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 마음에, 그 다음 법, 생각의 대상에 이렇게 4가지 몰입거리를 늘 몰입하고 계신답니다. 예, 지금 뭔가 내 생각 자체에 몰입을 하시든가 내가 지금 산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자명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 생각하는 것 자체에 몰입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의 흐름을 보면서 방향성을 보면서 몰입할 수도 있고 생각의 내용물인 사성제 뭐죠?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재행이 무상하다 이런 진리들이 있죠. 그 진리들한테 이런 개념에 집중하는 거는 개념에 몰입하시는 거는 생각의 대상물이니까 법에 대한 몰입이라고 합니다. 법은 원래 공식이죠. 우주의 공식. 우주의 공식을 우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이라는 그릇에 담거든요. 개념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과연 이 개념이 우주의 진리가 맞는지 연구하시는 그때도 몰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법념처라고 그래요. 법에 대한 몰입. 석가모니가 법념처를 딱 설명할 때는 그때는 삼매보다는 이파사나 위주입니다. 사마타보다는 즉 올바른 생각을 전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몰입해가지고. 재행이 무상하면 왜 재행이 무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죠. 법에 대한 몰입.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의 대상에 대해 몰입을 하든가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내 생각에 대해 몰입을 하든가 왜 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산란하지? 생각을 왜 이렇게 집중해서 못하고 산란하게 하고 있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건 생각의 내용물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건 아니죠. 생각 자체에 대해 알아차리는 게 있고요. 감정에 대해서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그 감정을 느끼는 데 몰입해 보세요. 뭐든지 몰입이 붙어버리면요. 신바람이 나고 거기서 희열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화나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이 화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자가 등장하면서 몰입하면서 깨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몰입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감정에 되게 매몰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푹 빠져버리는 걸 우리가 지금 감정에나 몰입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용어로는 매몰이고요. 몰입이라는 거는 슈퍼의식이 등장하면서 신바람이 나버리거든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하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에 몰입하는 거죠. 쭉 관찰하면요.
분노를 그렇게 딱 몰입해가지고 보시면 슈퍼의식이 등장하면서 이 분노에 풀리는 게 아니라 슈퍼의식이 등장하면서 의식, 무의식이 다 진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몰입을 잘 하시면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제일 주인의식인 슈퍼의식이 늘 등장해가지고 일처리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몰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달마대사서 그걸 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 가져와봐 라고 해서 그럼 그 제자가 괴로운 마음에 몰입을 하려고 딱 찾으니까 슈퍼의식이 등장해버린 거죠. 거기 딱 그놈 한 놈을 딱 보려고 하니까 몰입이 되면서 사실은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깨어나 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괴로운 마음 하나에 한 놈만 보면 무조건 우린 깨어나게 돼 있어요. 뭐 한 놈만요 정확히 몰입을 하면요 메모리 되는 게 아니라 몰입해가지고 슈퍼의식이 등장해 버리면 모든 걸 극복해버리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그리고 어떤 생각의 내용물인 그 개념에 집중하면 지혜가 나타나요. 다른 몰입거리들은 집중하면 먼저 이제 신바람이 나고 희열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통 멈추는데 생각의 내용물들에 대해서 몰입을 하면은 쭉 지혜가 나타나죠. 영감이 떠오르죠. 요건 이렇게 풀면 더 재행 무상에서 이 재행인 어디까지가 다 해당되는 걸까? 무상하다는 거의 본뜻은 뭘까? 이렇게 해서 자꾸 영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옳겠구나 하는 지혜가 자꾸.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내 마음, 산란한 마음도 몰입거리가 되고 고민의 내용물에 대해서도 몰입하시면 내용물을 잘 정리를 해야 고민도 끝나지 않을까요? 내용물에 대한 정리, 생각의 내용물에 대한 몰입, 생각에 대한 몰입, 감정에 대한 몰입, 그리고 몸뚱이나 행위에 대한 몰입,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호흡에 대한 몰입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는 옛날에 이 5가지를 나눠서 꼭 설명하고 그랬어요. 제 조선선비책 혹시 그런 게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제 책을 얼마나 열심히 보셨는지 한 번씩 쪽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책에다가 예전부터 다 설명해 놨거든요. 이게 2006년에 낸 책이거든요. 그럼 몇 년 전입니까? 이때 제가 중요 몰입거리로 해가지고 위에가 호흡이에요.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의 길이나 호흡의 굵기에 몰입하십시오. 호흡을 몰입 주제로 삼았을 때는요. 그 다음에 육체를 몰입 주제로 삼았을 때는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기에 그 느낌의 촉감에 몰입해 보십시오.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를 더 해놓은 게 있네요. 행위. 길을 걷거나 멈췄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이 몸으로 하는 행위에 한번 몰입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몸에 해당되는 거고 생각, 감정을 제가 그냥 생각의 내용물에 대해서 따로 안 해놨네요. 감정은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에 몰입해 보십시오. 알아차려 보시라는 겁니다. 몰입하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아차리십시오죠. 거기 집중해서 알아차려 보십시오. 생각이 4가지를 해놨어요. 생각이 산란한지 복잡한지 혼미한지 좀 잠 오듯이요 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알아차리셔가지고 거기 집중하셔서 끌려가지 마시고 슈퍼의식의 인도로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시고 산란한 생각이 아니라 몰입된 생각, 집중된 생각으로 바꾸시고 생각에 이제 여기 하나 더하면 이제 생각의 내용물이죠. 생각의 내용물까지도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4단 분석이 생각의 내용물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그 내용물이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빨리 판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지혜로 연결됩니다. 생각의 내용물에 대한 몰입을 하시면요. 여기도 보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알아차리긴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 쉬운 거 하나를 택해서 관찰하시다 보면 이제 정리를 지실 거고 이제 주로 먼저 호흡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명명백백하게 느끼고 알아차려 가다 보면 몸이 점점 이완되고 편안해지며 이게 몰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몰돼 버리면요. 그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걸 알아차려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몰입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어지럽히던 이기적 에고는 어느새인지 모르게 잠잠해지고 침묵해지고 에고는 깨어있는 의식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고만을 의식하느라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참나의 존재가 은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 못했던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요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데 이때도 지금 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몰입거리는 천지에 널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몰입거리예요. 사실은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뭘 느끼고 있지? 뭘 보고 있지? 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맛보고 있지? 뭔 기분이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의 내용물은 과연 정당한 건지 이렇게 따져보시면요. 재밌죠? 이렇게 요 모든 거를 늘 알아차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초기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도 이런 걸 똑같은 걸 강조하십니다. 거기 경전에 보면요. 앉을 때는 앉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뭐 설 땐 섰다는 걸 알아차리고 뭐 할 때는 뭘 알아차리고 근데 그거를 막 알아차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하시면은 몰입이 안 돼요. 왜 이빠사나를 하시는 분이 왜 공부가 안 돼서 학당에 와서 이빠사나에 대한 조언을 구할까요? 그러면 저는 들어보면 되게 한 가지 조언이면 충분합니다. 몰입을 했으면 방금 말한 고요하고 이완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매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차려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그걸 보는데 자꾸 매몰되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알아차려는 대상, 신수신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매몰된 거라서 그래요. 이빠사나를 하는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매몰됐기 때문이에요. 또 알아차린 주제도 내 마음이 작용하는 이 모든 걸 알아차려야 되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상태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 그거 어떻게 다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학당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냥 몰라 괜찮아고 쉬세요. 그래서 꼭 알아차려야 할 것만 알아차리세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차립니까? 왜? 불경에는 저도 이렇게 지금 책 써놓고 보니까 다 알아차리라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일으켜요. 불경도 부처님도 알아차려야 할 주제를 쭉 얘기해 놓으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다 하려면 죽겠구나 이러기 시작하는. 방금 그래서 제가 미리 꼭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관심 있는 거 하시다 보면 이미 슈퍼의식이 등장했느냐가 포인트예요. 제 5분 몰입책 보시면 모든 걸 몰입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즉 슈퍼의식이 늘 등장해 있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빠사나 불교에 대해서 그런 수행법에 대해서 화두선 수행법이 아니면 이쪽 조사선 수행법이 사실은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렇지. 왜 그렇게 알아차림에 집착하느냐? 순수한 알아차림, 즉 참나를 그냥 만나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부분은 이쪽 선불교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 또 멈추면 재미없어요. 이빠사나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두 개를 합치라는 거예요. 참나를 알고 난 뒤에 참나만 보고 있으면 또 뭐해요? 다시 신수신법을 알아차려야죠. 이해되시죠? 참나를 알았다면 다시 내 몸뚱이 뭐 하는지도 알고 그렇죠? 매사에 뭔가에 몰입을 해야지. 참나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을 봐줘야죠. 일체 유심인데 참나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체가 다 마음작용인데 왜 일체를 못 봅니까? 일체를 봐야 일체 종지라고 하는 일체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는데요. 참나의 지혜밖에 못 얻어요. 참나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반쪽짜리만 얻어요. 일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인데 일체는 모르고 참나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도 봐야 되고요. 슬픈 일도 봐야 되고 배신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요. 마음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봐야 돼요. 일체 종지라는 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이건 왜 옳은 일이고 이건 왜 나쁜 일인지 이 상황에서 이건 왜 옳고 이건 왜 나쁜지 이 모든 걸 모르면 일체 종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셨으면 소승대승을 통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선비들의 삶입니다. 선비가 저는 대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비는 보살의 우리식 이름이에요. 그게 유교계 아니에요. 선비라고 원래 있었지. 예, 한문으로 산이 군자니 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지. 그렇죠. 우리식 이름이 뭔가 있었겠죠. 그분들을 부르는 선비라고 불렀던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런 선비들이 했던 게 똑같아요. 조선 선비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똑같으니까요.
그럼 뭘 했느냐? 지금 이제 그 실천적으로 접근해 보죠. 별 집중거리가 신수신법에 따로 집중할 게 없으면 참나 보고 계시면 돼요. 딱히 지금 몸을 쓰고 있지 않고 하면요, 몸 안 보고 참나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굳이 몸을 봐야 된다든가 뭘 봐야 된다는 집착이 있으니까 석가모니가 왜 신수신법에 그렇게 거기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열반에서 쉬고 계시지. 원래 신수신법을 관찰한 이유가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반은 없고 신수신법만 있으면 빡세죠, 하루 종일. 잘 때는 잘 때도 몸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그게 이 말단에 치우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이 맞아야죠, 균형이. 즉 열반에서 푹 쉬시다가, 예, 석가모니도 열반에 선정에 드셔서 열반에서 열반을 알아차리고 계시다가 남이 오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대화에, 행위에, 대화하는 행위에, 대화의 내용에, 그 사람과의 느낌에 이런 데 뭐 알아차리시겠죠. 꼭 알아차려야 할 것들만 알아차려서, 왜 알아차려야 되냐면요, 팔정도나 육바라밀, 즉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선악을 합니까? 업은 생각, 말, 행위로 업이 지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업을 바로잡으려니까, 업을 청정하게 하려니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나누세요. 공부하려고 알아차리는 게 있고, 그쵸, 뭐냐면 열반에 들려고 알아차리는 게 있고, 열반을 표현하려고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맛이 틀려요. 열반에 들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는요,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되 알아차려서 몰입이 돼서 슈퍼의식, 즉 열반, 참나가 드러나면 애들을 놓고 슈퍼의식, 참나에 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야 맞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몰입과 저는 나에 대한 몰입으로 설명하는데 둘이 나뉜다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몰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상에 몰입했습니다. 몰입할 수도 있거든요. 제 10분 명상이 그거죠. 제 10분 명상 틀어놓으면 호흡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호흡에 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호흡을 보다가 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나에 대한 몰입을 유지하시다가 이제 일이 생겨서 업을 지어야 될 때 올바른 업을 짓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 몰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딱 정신을 차려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려고요. 말 조심하고 행위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려고. 좀 맛이 다르죠. 똑같은 대상에 대한 몰입인데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대상에 대한 신수신법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신수신법에 대한 마음을 챙겨서 열반에 들려고 마음을 챙기는 게 있고, 팔정도나 육바라밀을 구현하고 싶어서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즉 삼업을 청정하게 하려고, 좋은 업 지으려고 알아차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맛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나에 대한 몰입, 참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방편으로 화두를 잡는다든가, 화두는 개념이죠. 신수신법 중에 법에 해당됩니다. 이목고라는 내용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아까 같이 내 행위에 몰입을 해가지고, 몰입이 아무튼 뭐에 대한 몰입이든지 몰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슈퍼의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슈퍼의식 자체에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요, 고요하고 황홀한 느낌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이 상태로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제 누가 와서 물어봤다거나 이제 내가 업을 지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뭔가 말을 해야 된다거나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생각을 표현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 일 자체에 몰입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 짓을 하는지. 그때의 마음 챙김은요, 이제 바로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카르마를 짓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카르마를 짓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을 챙겨야 돼요. 이때 몰입은 이제 쓰는 겁니다. 공부용이 아니고 쓰는 용이에요. 요 느낌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뭔 일이 없을 때는 대상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시건, 곧장 나에 대한 몰입만 하시건, 이렇게 즐기고 계시다가 쉬시다가 몰입력을 충전하시다가, 나에 대한 몰입만 하고 있으면 몰입력이 충전돼요.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대상이 생기면 써야 됩니다. 생각을 쓰건 감정을 쓰건 행위를 쓰건 뭔가 이제 업이 이제 작용하니까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가 일으킵니다. 그때 대상에 대한 몰입 정확히 하신 다음에 빨리 지혜로 생각의 내용물들에 집중하셔서 선악 판정을 잘 하셔가지고, 자명한 생각이면 공식에 맞으면 밀고 나가고, 법칙에 어긋나면 자명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야죠.
그 행위를 빨리 과정을 멈추셔야죠. 멈추고 다시 나에 대한 몰입으로 돌아오셔서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사실 수 있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뭔 일이 생겼을 때만 그 일에 몰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뭔 일이 없을 때 몰입거리를 쭉 써놓으시니까 부처님이 그 모든 걸 몰입하려다가 오히려 열반에 못 들어갑니다. 대상에 매몰돼가지고 나에 대한 몰입 근처도 못 가요. 이런 수행이 돼버리면 하루가 아주 산만하죠. 지금 제가 다시 요약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뭐에 몰입하실래요? 제 얘기 듣는데 일단 몰입하셔야죠. 제 얘기 듣는 행위에도 몰입하실 수도 있고요. 제 얘기의 내용에도 몰입하실 수 있겠죠. 개념에 대한 몰입을 하시건 행위에 대한 몰입하시건 지금 나 앉아있나? 여기에 몰입을 하시건 숨을 쉬고 있나? 내 지금 기분이 어떤가? 벌써 이게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이 작용이 무궁무진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걸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주로 알아차리세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하나만 택해서 알아차리시면 슈퍼의식이 등장해요. 즉 신바람이 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또랑또랑해져요. 산란과 혼침에 안 빠져요. 이거 상태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산란하시지 않고 흐리멍텅하지도 않다면 지금 몰입 4단계 근처에 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몰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참나가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만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제 강의만 들어도요. 유튜브로 계속 깨어 계세요. 사실은 본인이. 몰입 4단계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제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뭐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막 제 옷차림에 집중하느라고 몰입이 되실 배가 오늘은 배가 들어갔나 나왔나 이거 보시느라고 몰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분들은 그 내용에 집중하셔서 지적 희열을 느끼실 겁니다. 내용이 좋기까지 하면요. 지적 자명함까지 갖추고 있으면 들을 때 쉽게 그러면 몰입이 되시겠죠. 몰입이 쉽게 되면서 지혜까지 얻어요. 제 강의가 자명하면 맞다 하다가 본인 지혜까지 개발돼요. 그럼 벌써 제 강의 하나 듣는데 정의 쌍수가 닦인다는 겁니다. 몰입이 되고 지혜까지 느니까 최고죠. 자명한 강의는 정의 쌍수를 닦게 해줘요. 참나를 등장시켜서 참나가 올바른 결론까지 내리게 도와주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제 강의만 듣고 있어서 사실은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혼자서 하시면 더 재밌죠. 이제 제 강의를 통해 얻은 그 느낌을 혼자서 구현해 보세요. 뭔가에 지금 몰입해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들은 어제 본 책 내용, 뭔가 몰입하셔서 그 몰입된 상태에서 자명한지 따져보세요. 그게 자명해지면요. 영감이 나고 판단이 잘 되면 또 희열이 옵니다. 혼자서도 이제 희열이 와요. 몰입했기 때문에 희열이 오고 그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또 희열이 옵니다. 자명했다는 것 자체가 희열을 일으키거든요. 자명한 생각은. 내용이 맞으면 법칙에 맞기 때문에 희열이 와요. 내면이 좋아해져요. 슈퍼의식은 지혜와 능력과 자비의 자리라 맞는 얘기 들으면 바냐바라밀이 작동하니까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명상에 들어가면 몰입에 들어가면 선정바라밀이 작동하면서 또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참나의 작용과 맞게 움직여 주시면 내면에서 계속 호르몬이 좋은 게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뿌듯함, 자명함, 만족스러움, 평온함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슈퍼의식을 끌어내서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슈퍼의식을 못 본 것 같아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면이 평온하면 이미 등장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슈퍼의식이 아니었으면 그 평온하지가 않아요. 제 강의 듣다가 아우 슈퍼의식 놓쳤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슈퍼의식을 총동을 해서 쓰고 계시면서 호르몬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에서 폭죽이 막 터지고 있는데 슈퍼의식을 못 봤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참 TV 보고 구경하시다가 내가 눈이 달렸는지 오늘 확인을 안 했네. 아침 일어나서 확인 안 한 거예요. 오늘 눈은 제대로 눈을 떠져 있는지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눈 떠서 다 살고 계시면서 내가 눈을 직접 안 봐서 혹시 모르겠다. 없을지도. 그게 아니라는데 슈퍼의식이 지금 아주 풀로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이 큰 걱정 없으시고 평온하시고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기만 하면요. 그게 최고의 명상인데 뭘 알아차려야 한다는데 집착해도 안 돼요. 그럼 이미 집착이라서 그건 안 됩니다. 수행이 아니에요. 집착은 수행이 아니거든요. 평온과 고요와 지혜가 감돌아야 수행이죠. 즉 정해쌍수, 선정과 그 영감과 지혜가 감돌아야 수행이죠.
정해상수를 이미 하고 계신데 정해상수는 뭘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지금 평온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판단력이 기민하게 돌아가시죠.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럼 정해상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하세요. 마음이 고요하고 올바른 판단을 바로바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태, 올바른 판단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태, 최소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해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뭐 결정할 일이 없으면 나에 대한 몰입을 해서 이게 나다 하고 그걸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또 푹 쉬시고, 뭔 일 있으면 움직여서 대상에 바로 하는 일에 몰입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지 빨리 집중해서 그 일에 집중해서 빨리 판단하시고 빨리 사단 분석을 빨리 하셔가지고 자명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 이런 결론 내릴 일이 없으면 돌아와서 다시 쉬시면서 나와 함께 참나 상태로 푹 쉬시는 거. 깊은 멸진정이 들어야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더 보고 있으면 돼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다가 나에 대한 몰입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자신만 더 느껴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더 느껴보세요. 제 얘기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얘기 다 들려도 좋아요.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시면 나에 대한 몰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하고 같이 대화하다가도 잠깐씩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만 느껴보세요. 이게 깊은 선정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충전이 돼요. 나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일에 마음을 안 쓰고 있으니까 되도록. 뭐 쓰더라도 최소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제 얘기에 집중해 보세요. 제 얘기에.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요 판단에 집중해 보세요. 판단이 잘 선명히 내려집니까? 제 얘기에 잘 이해되고 계십니까? 아까로 치면 산란합니까? 생각이 아니면 혼미합니까? 아니면 생각이 자명합니까? 생각이 엉터리입니까? 요 판단이 빨리 서시죠. 이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빨리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떻구나 하면 이게 정해상수는 늘 같이 다녀요. 둘이 따로는 못 다녀요. 사실은. 선정에 들어도 뭐가 판단해 줘야 돼요. 선정에 들려고 해도 판단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또 판단은 우리가 집중해야만 판단이 일어나요. 이게 원래 같이 다니는 겁니다. 같이 다닌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자꾸 닦으시다 보면 같이 다닌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뭔가 결정하려면 눈빛부터 바뀌어야 돼요. 한번 흐릿한 눈빛처럼 결론이 안 나요.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됐어 할 때 눈빛이 딱 빛나시죠. 선정이 딱 이루어집니다.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야 분명한 결론을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몰입을 하려고 해도 몰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몰입을 어디다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또 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을 해야 돼요. 버릴 것들은 빨리 몰라 해줘야 되거든요. 쥘 거는 쥐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나라는 존재에 몰입하세요. 이 선정을 하시려면 나라는 존재가 뭔지 아셔야 되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게 나라는 존재감인지 아니면 잡념인지. 잡념이면 빨리 몰라 해줘야 되고 엄청나게 판단을 해야 지혜가 있어야만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야만 지혜가 또 거기서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선정 지혜가 돌아가줘야 이제 이 참나 안에 있는 양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 자질이 갖춰진 거. 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에 그래도 공부하셨으니 이 1급 보살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지가 1급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육바라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이제 일지보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1급 보살 일단 되셔야 일지보살도 이 다음 문제예요. 먼저 몰입과 이 지혜를 끌어다 쓰실 수가 없으면 육바라밀 절대 그거는 아무리 연구하셔도 결론 안 나요. 일반인이 양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 안 나죠. 그거는 하버드대 교수 뭐 누가 해도요. 일반인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결론이 안 나요. 그분이 몰입과 지혜, 선정과 지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써가지고 자기 내면을 자꾸 써보다가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참나를 슈퍼의식을 삶에서 쓰다 보면요. 슈퍼의식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내가 사단 육바라밀에 맞게 했을 때 슈퍼의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일반인은. 근데 이 정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해도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몰입해가지고 자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양심을 탐구할 준비가 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딱 집중해가지고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서 아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시다 보면 지금 절대 모르실 내가 그런 걸 판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걸요 판정하실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참나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져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아셔야 할 거는 몰입하는 법하고 몰입 상태에서 자명 찜찜 갈라보는 요 판단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이 능력만 있으면 연구원 자질은 있는 거잖아요. 1급 보살은 연구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좀 된 겁니다. 같이 연구에 참가할 만한 자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리면 일지보살을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내린 결론이 뭐냐? 일지보살 때 내린 결론이 내가 몰입을 계속 해보고 몰입해가지고 양심에 가장 자명한 판단을 내려봤더니 양심은 육바라밀에 어긋나는 거는 칼같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거는 좋다고 하고 실제로 해봤을 때도 그렇게 맞게 한 거는 결과가 좋고 뭔가 찜찜한 걸 참고 했더니 결과가 안 좋게 돌아가더라. 우주가 사단과 양심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경영하고 있더라. 이 결론까지 딱 이 연구원이 여기까지 결론을 이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난 확신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일지보살. 실험 많이 해보셔야겠죠. 근데 그 실험에 참가하시려면 기본 자재 뭐죠? 관찰 도구나 이런 거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 판단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관찰 능력, 판단 능력, 관찰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게 없으시면요. 그 이 실험실에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실 겁니다. 다 현미경 보고 얘기하는데 현미경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나는 모르겠는데 계속 가능하죠. 와 이게 진짜 이런 게 있네요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꼭 그럴까?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연구 방향과 전혀 어긋난 얘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도 현미경 하나 사다 주고 들여다봐라 하면 딱 보면 와 하겠죠. 와 진짜네. 마찬가지로요. 몰입과 이왕이면 호흡까지 해주시면 좋지만 1차 급한 게 몰입하고 사단 분석이요. 요 두 가지가 내면에 딱 안착이 안 되면요. 연구 자체, 우리가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이거는요, 이게 그냥 마음 편하게 하자고 하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가면은 명상단체는 몰라요. 마음 편하게 할 말만 해주시는 명상단체도 많은 걸로 아는데, 학당에 오셨으면 그런 단체에서 기대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더 큰 걸 기대하세요. 학당은요, 물질과학계의 아주 최고 거물 레전드 과학자들이 있듯이 영적 과학의 최고 권위자들인 석가모니, 공자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의 진리가 진짜 맞는지 실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사오셔야 돼요. 현미경이라도 들고 오셔야지 그냥 오셔서 그 사오신다는 게 뭐냐면 몰입과 사단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게 그 필요한 관측 도구를 갖고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한다고요. 우리가 다 보고 얘기하는데 혼자만 못 본단 말이죠. 몰입을 못하니까 다 몰입을 했을 때 얻는 몰입을 해야만 우리가 관측되는 그 양심의 영역이 있는데 그 관측된 부분이 몰입을 못한 분한테는 지식으로만 자꾸 들어오니까 왜 그렇게 꼭 판단할 수 있죠? 여기는 다 지금 느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관측 도구가 없으신 분은 왜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세뇌당했나?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분들 세뇌당했나? 피터팬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세뇌당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이쪽은 다 느껴서 하는 얘기인데 몰입 4단계에 들어가면 신바람 나시죠? 예 납니다. 그러면요. 뭘 안다고 저분이 안 난다고 하지? 이렇게 들려요. 예, 그 관측 도구가 같지 않은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실험실에 지금 있지만 그러니까 올바른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 자질이 기본 우리 정신연구원의 마음연구원의 기본 자질은 어느 종파 막론하고 그 몰입 능력과 몰입 상태에서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 자명하다라고 몰입 상태에서 이건 찜찜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게 기본 자질. 그래서 저 구주심 그림 때도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티베트 불교에서 저렇게 9단계로 코끼리를 막 그려가지고 설명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코끼리가 하얀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몰입하는 대상에 혼침에 빠지지 않고 산란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또렷하게 그 집중할 수 있다. 그거 하나거든요. 코끼리 하나다는 게. 그리고 저 소년이 나중에 딱 불검을 들고 있는 거는 자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요거 하나예요. 정견 정사유를 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사물에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명하다, 찜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적 판단 능력을 갖췄다. 코끼리는 심리적 장애, 혼침과 산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이 불검은 그 상태에서 사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지적 판단 능력과 어떤 심리적인 그런 능력이죠. 이 지적인 능력과 심리적인 능력을 갖췄다라는 증거가 정해 쌍수입니다. 선정, 바라밀, 나는 언제든 선정을 이룰 수가 있다. 반야, 바라밀, 나는 옳은 거는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요 두 개는 갖춰야 나머지 바라밀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돼요. 요 두 개가 없으면 왜 보시를 해야 되는지,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요 두 개가 없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돕더라도 어느 수준으로 도와야 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런데 몰입을 해가지고요, 딱 내 욕심, 에고의 욕심과 에고의 편견을 딱 몰입으로 잡아놓고, 자, 있는 그대로 상황을 쭉 몰입해서 연구해보자. 어느 게 제일 내 양심에 자명하냐 하면 뭐가 걸리는 게 있겠죠. 요건 찜찜, 왜 찜찜? 요거는 자명, 왜 자명? 사단 분석을 쭉 돌리시면요, 꽤 잡혀요. 자기 역량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역량에서 못 보던 게 보여요. 자기 역량이 개발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판정하시면요, 자기 선에서 합리적인 선이 나와요. 나는, 그리고 남이 물어봐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그냥 했거든요. 애매했는데 애매한 채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내 욕심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몰입해서 욕심 비우고 봤더니 이러면 더 찜찜하고 이런 게 내 양심에 편해서 이렇게 했어. 더 양심이 개발된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 판단했어. 편견과 욕심이 안 빠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판정을 하라는 겁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명한 판단을 계속 내리실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선비와 보살, 군자의 기본 자질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인격자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고, 톨게이트 통과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톨게이트 근처 다 오신 거기 때문에 톨게이트가 눈에 보이는 정도는 됐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정해상수가 되신다는 거는. 그래서 깨끗하게 통과하는 거는요, 아까 그 결론을 내렸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모든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우주는 나한테, 그리고 내 양심은 나한테 사단과 육바라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명령만 어기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만 살면 우주에서 제일 잘 살고, 명령만 어기지 않으면 나쁜 카르마,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실 수 있으면 일지보살이에요. 논문 한 편씩 쓰셔야 돼요. 1급보살이 써야 할 논문은요, 제 몰입책 같은 거. 몰입책에는 더 그 뒤에 참고하실 내용도 함축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대충 제 몰입책에 나와 있는 몰입하는 요령과 몰입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 내리는 요령에 대해서 논문 한 편, 짧은 논문이라도 글이라도 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 판단 능력이. 그 다음에 일지보살이 되려면 왜 양심을 해야 되고 양심을 어기면 안 되는지, 양심이 왜 우주의 길인지를 쓸 수 있는, 간략하게라도 쓸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셔야 돼요. 체험적으로. 목에 칼이더라도 난 경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피터팬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마지막에 목에 칼이 들되면요, 힘이 없으신 분들은요,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피터팬이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가짜입니다. 일지보살 안 돼요. 땡. 면접이라고 치면 이게 정신계 면접이죠. 영적 면접에서 당당하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한 내가 제일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확신하고, 그 판단의 결과가 양심이 우주가 원하는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양심만 따르면 인간이 모두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공생할 수 있고 인류가 그러게 살 때 제일 우주에서, 우주와도 조화를 이루고 사람 간에도 조화를 이루고 자기 양심하고도 조화를 이루는 법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난 알았다라고 이 말을 논문으로 쓰실 수 있으면 일지보살, 톨게이트 깨끗이 통과한 거죠. 그 다음은 걱정이 안 돼요. 2지, 3지, 4지는요, 기본이 되신 분이 실력이 점점 그대로 살면 계속 늘지 않을까요?
그럼 2직원, 3직원 언젠간 가시겠죠. 실력이 자꾸 늘게 돼 있으니까. 실력이 줄지가 없죠. 정해상수가 돌아가고 있고 삶에서 양심이 옳다는 것을 목에 칼이더라도 알 정도로 알았다면 일순간의 어떤 방황들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의 방황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길 찾게 돼 있어요. 잠시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랑 방향이 틀어지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수를 계속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실수했다는 것도 실수인 줄도 아시니까. 근데 방향이 틀어지게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악을 선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런 구루들은요, 톨게이트 통과를 못한 구루들이에요. 아니면 톨게이트 통과했다가도요, 옆길로 빠져버린 구루들은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4단 6바라밀이 꼭 답일까? 뭐 이제 이런 얘기 시작하면 이분들은요, 한참 옆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 본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양심은 답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은요, 자기의 잠깐의 실수를 커버하려다가 덮으려다가 본질을 흐려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 정신 이성 잃었어. 그때 솔직히 배는 게 없었어. 이렇게 인정하면 다시 궤도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쪽이 궤도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길로 빠지신 분이 길이 꼭 하나만 길인가? 이쪽도 길이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일지보살 정도 되신 분이 그렇게 오래 틀어지긴 힘들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든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근데 이쪽도 또 헤매려면 또 뭐 사람은 끝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돌아오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찍까지만 좀 톨게이트 통과하시는 건 제가 좀 확인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다 톨게이트 들어가시는 거 봐야겠다는 게 제 생각. 물론 이런 얘기로 몰입 잠깐만으로도 내가 그 마음에 큰 짐을 풀 수도 있고요. 이 잔잔한 효과들은 뭐 지금 이 순간부터 엄청나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꼭 이 정신계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시기 바래요. 이 느낌 아시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이 공자님이 앉아가 공자님 칭찬한 게 있어요. 선생님은 나를 방문양내하게 하셨다. 학문으로 넓게 해주시고 예절로 요약해 주셨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올바른 가르침 이 두 가지 음양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론으로는 정밀하게 어디든 들어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 드려야 되고 실천 지침은 간단해야 돼요.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는 바로 요약본을 쓰거든요. 지침은 분명해야 돼요.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늘 몰입을 유지하시는 게 선정바라밀. 몰입 상태에서 자명한 결론을 내리시는 게 반야바라밀. 요 정해쌍수, 요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정해쌍수. 지금 뭘 하고 계셔야 됩니까? 나에 대한 몰입을 하실래요?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실래요? 빨리 정해서 몰입하세요. 중간에 마음이 붕 뜨게 두지 마시고 가만히 있게 뭐죠? 옛날 서양 속담에 텅 빈 마음은 악마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요. 온갖 잡기들이 들어와서 놀아요. 잡념들이. 잡기가 잡념이에요. 잡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빨리 혹시 놀이터가 된 것 같은 눈치면요. 빨리 하나에 딱 몰입하시면 됩니다. 호흡을 곧장 바라보시든지 곧장 몰라에 몰입을 하시든지 몰라라는 개념에 몰입을 하시든지 호흡에 몰입을 하시든지 호흡이라는 촉감에 몰입을 하시든지 어떤 생각에 몰입 내가 지금 무슨 이런 산란한 마음 자체에 몰입을 해가지고 지켜보면서 힘을 타시든지 뭔가 뭐든지 지켜보시면 돼요. 끌려가지 않고 지켜보면 다 몰입이에요. 사실은 한 놈만 그러니까 몰입의 대상 주제를 분명히 정한 다음에 그놈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놈을 냉정히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계시면요. 슬슬 에고가 힘을 잃고 내면에 참나가 슬슬 등장해서 평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죽겠는 상황에서도요. 이 죽겠다는 감정을 초연하게 보고 있는 놈이 있거든요. 그 초연하게 보는 놈이 되시면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그 감정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몰입을 잘 하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뭔가 한 가지 주제에 딱 집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를 잠잠하게 만들고 참나가 등장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참나에 대해 몰입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 상태에서 대상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자명한 결론을 내리셔도 되고 자유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냥 잡념에 빠져 계시면요. 그 잡념도 몰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몰라 괜찮으면서 그 잡념만 쭉 따라가시면서 어디까지 날 데려가는지 한번 보자. 너는 결론이 뭐냐?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요.
거기서도 또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잡념을 하는 걸까 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죠. 넌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명하다는 것하고 이렇게 몰입의 힘하고 자명한 판단 능력, 이것만 갖고 쭉 따라가시면 어디 가서도 요리를 잘 해냅니다. 결과가 좋게 딱 결론을 내요. 슈퍼의식, 몰입은 슈퍼의식을 등장시키고, 이 자명한 합리적인 사고, 사단 분석은 슈퍼의식의 뜻대로 상황을 다 경영합니다. 바꿔놓습니다.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해버려요. 같은 얘기인데 또 바꿔서 해보고 또 바꿔서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알아듣기 좋으실까 해서 해본 겁니다. 느낌 더 오시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